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일본 여행 중 심장 발작을 일으킨 남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본인이 은퇴한 흉부외과 의사였기에 증상을 너무 잘 알아 괴로웠던 부인은 일본의 오진을 뒤로 한 채 급히 한국행을 결정하는데요. 한국에 가자마자 남편의 병세는 심해져가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행동으로 남편을 떠나보낼 상황까지 오게 된 의사 부인은 흥분해 병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부인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또 남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의사 부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 62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35년간 흉부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지난달 은퇴한 후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아시아 여행을 떠났어요. 도쿄 신주쿠의 작은 호텔방에서 새벽 5시 갑작스러운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데이비드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심장 환자를 봐온 제 눈에도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아.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늘고 약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손톱 끝이 희끗희끗해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차가운 판단과 아내로서의 불안이 뒤섞였어요. 손이 떨려서 호텔 전화기를 들기까지 2번이나 놓쳤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해. 급히 옷을 입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을 계속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모습이 갑자기 나이든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데이비드가 벽에 기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국 땅에서 홀로 떨고 있는 노부부 같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슴을 가리키며 병원이라고 하자 바로 알아들었어요. 지도를 꺼내 가까운 대학병원 위치를 정성스럽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였어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새벽거리가 흘러갔지만 저는 그의 숨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거리더니 빨간불에도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일본 사람들의 배려심이 고마웠지만 불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쿄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데이비드를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접수대의 간호사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의사라고 말해도 그들의 눈빛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통역을 통해 들리는 질문들이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동안 데이비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촬영실 밖에서 기다리는 제 발걸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 후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거예요. 혹시 심전도는 안 찍나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5년간 쌓인 경험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직감이 틀렸을 리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는 데이비드의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습니다. 제가 팔을 받쳐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데이비드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창밖 도쿄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지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봤어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불안했습니다. 새벽 4시 데이비드가 또 깼습니다. 이번엔 식은땀이 더 심했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 의료진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고 격식적인 그들 앞에서 35년 경력의 흉부외과 의사인 제가 무력해졌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큰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의료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놓친 이 증상을 과연 어디서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남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직감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데이비드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가슴 통증이 계속됐어요. 오후가 되자 얼굴색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제가 말하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까지는 최소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유까지 하면 하루가 넘어요. 과연 그의 몸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아시아 심장병원, 응급심장 수술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때 한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영어로 된 상세한 안내가 있었어요. 특히 심장내과 소개 페이지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주용 교수라는 분의 프로필이 나와 있었어요. 심장 판막 질환 전문의였고 국제적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였어요. 독일에서 왔는데 수술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수술 거부당했는데 여기서 성공했어요. 영국 의료진도 포기했던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정말 그 정도일까? 미국이나 독일 의료진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에서 살렸다는 게 믿어질까요? 더 검색해보니 삼성서울병원의 심장센터가 아시아에서 손꼽힌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수술 성공률, 최신 장비, 국제 인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 대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24시간 전문의 상주, 즉시 수술 가능한 시스템. 제가 평생 일해온 존스홉킨스 병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일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희망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침대에서 신음했어요. 가슴을 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연락처를 찾아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의 증상, 도쿄에서 받은 진단, 제 의학적 소견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저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불안했어요. 답장이 올까? 외국인 환자를 받아줄까? 한국어를 못하는데 의사소통이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국제진료센터 김미영 코디네이터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커 교수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한주용 교수님께 전달드렸고 즉시 진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교수님이라고 호칭까지 써가며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전화번호도 함께 보내왔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제진료센터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김미영 씨는 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병원 오는 방법부터 준비물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주용 교수님은 이런 응급 상황에 매우 능숙하시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가족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병원의 차가운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 병원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병원에는 미국, 유럽에서 오시는 의료진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심장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안심하시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가자.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어. 한국? 정말 괜찮을까? 데이비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인터넷으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출발하는 편이었어요. 좌석을 고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날 밤 데이비드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또 한 번 병원에 가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짐을 쌌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호텔에 두고 중요한 서류와 약품들만 챙겼어요. 데이비드의 미국 의료 기록도 USB에 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에밀리,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아시아 여행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한국은 경유지로만 지나간 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 김미영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해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주용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외국인인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대응은 쉽지 않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도쿄를 내려다봤습니다. 큰 도시였지만 저희에게는 차가웠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믿어보자, 에밀리. 당신 판단을 믿어.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2시간 후면 서울이었어요. 과연 그곳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어요. 천장이 높고 시원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도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설들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자동 보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정말 깔끔하네.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색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직원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의료 관광입니다. 남편이 심장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빠른 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공항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삼성병원 가시나요?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자기 가족 이야기하듯 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도로가 정말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네. 데이비드도 신기한 듯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했어요. 워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미리 연락을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비드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당황해서 호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네,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3분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른 적은 없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는데 1명은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질문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데이비드를 들것에 올리면서도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까지 즉석에서 측정했어요.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주세요. 제가 말하자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심장 환자 이송한다고 연락드려주세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까지 찍었습니다.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이런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구급차 내부였어요. 마치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서울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입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워커 교수님이시죠? 한주용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데이비드를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이 정말 신속했어요. 여러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였는데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전도 먼저 찍겠습니다. 혈액 검사도 즉시 진행하고요. 간호사가 설명하면서 동시에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손놀림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한주용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워커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영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지금 심전도 결과를 보니까 심장 관상 동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CT 촬영하고 심장 카테터 검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응급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한주용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35년간 수많은 의사들을 봐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응급실 분위기도 놀라웠어요.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들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언제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미국에서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데이비드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 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한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인천공항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 병원의 시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가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국 언어로 된 안내판이 정갈하게 붙어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마다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주용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워커 교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관상동맥 2곳에 심각한 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모 판막에도 문제가 보여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구나 싶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생각난 게 미국 보험이었어요. 급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다고요?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국 병원은 저희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인데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제 남편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수술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간 미국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이런 식이라니요. 보험회사 브로커에게도 연락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수술 받는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다니요? 여기 의료진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신속해요. 하지만 보험 적용이 쉽지 않을 거야. 미국 병원이 아니라서 말이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질 수 없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환자의 생명보다 보험 적용이 더 중요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일단 미국으로 돌아와서 존스 홉킨스에서 수술받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보험도 확실히 적용되고 14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일단 한국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안정되면 미국으로 이송하는 건 어때? 제가 평생 일해온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자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 절차 중심이었습니다. 한주용 교수님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보험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미국 보험사에서 승인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수술부터 하시죠. 비용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환자부터 살리자는 말을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될지 국제진료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의료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국제진료센터 김미영 씨에게 물어봤어요. 심장 수술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판막 수술까지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국 돈으로 2만 5천 달러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최소 10만 달러는 들 텐데요. 정말 그 정도만 드나요? 네,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보험사에 다시 전화했어요. 비용이 2만 5천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승인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환자가 응급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만.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어요. 제가 35년간 일하며 쌓아온 명성도 꼬박꼬박 낸 보험료도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의료진은 어떠했나요? 처음 만난 외국인 환자를 위해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보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환자부터 살리자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할머니였습니다. 여기서 수술 받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독일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의료진도 친절하고요. 비용은 어떤가요? 독일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 더 좋았어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돌아가서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수술 받자. 미국 보험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정말 괜찮을까? 내가 평생 일해온 나라인데. 시스템은 환자가 아니라 돈을 보내. 여기 의료진이 훨씬 더 환자 중심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이
정작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한국만 못하다는 거리요. 시스템은 복잡하고 비용은 비싸고 결정은 느렸습니다. 한주용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수술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믿겠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잡한 서류나 승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환자를 위해 움직이는 의료진을 만났으니까요. 미국 의료계에서 35년을 일했지만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데이비드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각종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한주용 교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CT 결과를 다시 보니까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관상동맥 협착뿐만 아니라 승모판막 손상도 예상보다 심각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상동맥 우회술과 함께 인공 판막 삽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겠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큰 수술이 되는 거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긴 수술을 한국에서 받아도 될까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상황 변화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인공 판막 준비하겠습니다. 마취과에도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하자마자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 교체 필요하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혈 준비도 미리 해둘게요. 회복실 침대도 예약해 놓겠습니다. 이런 유연한 대응을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웠어요. 보통은 계획이 바뀌면 각 부서에 다시 승인받고 스케줄 조정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한주용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복합 수술에 매우 익숙합니다. 오히려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게 환자에게 더 좋아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허세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 복잡한 수술도 자주 하시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합니다. 특히 외국 환자분들 중에 이런 복합 질환이 많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니요. 미국 존스홉킨스에서도 이 정도 빈도는 아니었어요. 마취가 의사도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복합 수술이지만 마취는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장시간 수술에 특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분도 영어가 유창했어요.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데이비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무서워? 조금. 하지만 여기 의사들을 보니까 안심돼. 정말 전문적이야. 나도 그래. 이렇게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못 봤어. 데이비드를 수술실로 보내고 나서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았어요. 다른 가족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경과를 알려주었어요. 지금 관상동맥 우회술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인공 판막 삽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세세한 업데이트를 받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술 끝날 때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간호사가 영어로 설명해 준다는 거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배려해 준 거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커피나 샌드위치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수술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가족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보호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온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병원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중국에서 수술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은 어떠신가요?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실력도 정말 좋아요. 제 남편도 여기서 심장 수술 받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더욱 안심이 됐어요. 6시간이 지났을 때 한주용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중간 보고를 해주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인공 판막 삽입하고 있어요. 상태는 어떤가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예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다니요.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중간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하겠습니다. 그분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환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났어요. 중간중간 간호사들이 계속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곧 끝날 거예요. 교수님께서 마무리 잘하고 계세요. 이런 지속적인 소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이 많이 달래졌습니다. 마침내 1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한주용 교수님이 지친 표정으로 나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완벽한 수술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을 모두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마음씨를 모두 경험한 하루였어요. 제가 평생 몸담았던 미국 의료계보다 더 따뜻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데이비드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얼굴색이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거예요. 회복실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도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복실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각 침대마다 최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었어요. 이 모니터로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화면에 데이비드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모두 정상이네요. 수술이 정말 잘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15시간의 긴 수술을 견뎌낸 데이비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시간 후 데이비드가 눈을 떴어요. 에밀리.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가슴이 시원해진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술 전 그토록 괴로워하던 가슴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주용 교수님이 회진을 왔어요. 어떠세요? 통증은 없으신가요? 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수술이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곳을 우회했고 판막도 완벽하게 교체했어요. 교수님이 수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거예요. 혈액순환도 원활해졌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복잡한 수술을 완벽하게 해낸 의료진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도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각 병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들이 완벽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전담 간호사가 1대1로 케어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간호사 한 분이 데이비드만 담당하며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혈압약은 이 시간에 드시고 항생제는 이 시간에 맞으세요.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모든 설명을 영어로 해주었어요. 심지어 복용법을 적은 종이까지 영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머물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의사들이 정말 자주 회진을 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와서 환자 상태를 체크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술 부위 통증은 없으신가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번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를 하루에 1번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언어 소통이 어려울 것을 걱정해서 번역 앱까지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이거 사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들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빠 수술 잘 끝났어. 상태도 정말 좋아. 정말요? 다행이다. 어떤 병원이에요?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곳이야. 정말 대단한 병원이더라. 한국 병원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미국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자녀들이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서울로 와. 아빠가 보고 싶어 할 거야. 네, 내일 비행기로 갈게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그동안 데이비드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사흘째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었어요.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건강하셨던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한주용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제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어요. 이송 전에 모든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한 후에 옮겼습니다. 일반 병실도 시설이 좋았어요. 개인실이었고 보호자용 침대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앞으로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활 운동 스케줄부터 퇴원 후 주의사항까지 상세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매일 와서 운동을 도와드릴 거예요. 심장 수술 후 재활 전문가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문 재활치료사가 와서 데이비드에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 강도로 천천히 하세요. 재활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자녀들이 도착했어요. 큰딸 사라와 아들 마이클이었습니다. 아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을 본 데이비드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라야, 마이클아.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얼굴색이 정말 좋아졌어요. 사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술 전에 창백하고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여기 병원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마이클이 병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시설이나 서비스 모든 면에서 미국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들이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영어로 병원 이용법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요. 사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한주용 교수님이 회진을 왔을 때 자녀들도 만났어요. 아버님 수술이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자 아이들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회복이 빨랐어요. 교수님의 겸손한 모습에 아이들도 감동했어요. 입원 중에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동에서 온 가족, 러시아에서 온 가족, 일본에서 온 가족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유명한가 봐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오다니 사라가 신기해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매우 유명한 병원이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제가 설명해 주자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한국 의료진의 섬세함을 계속 경험했어요. 매일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를 찍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대응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을 조절해 볼게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요.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과 조치가 계속됐어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활 과정도 체계적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운동을 도와주었고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와서 수술 후 우울감이 없는지 확인해 주었어요. 수술 후에는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전인적인 치료였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어요. 한주용 교수님이 마지막 검진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회복되셨네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퇴원할 때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해 주었어요. 한 달 동안 돌봐준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다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따뜻한 배웅을 받을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정산도 투명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고 모든 항목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마이클이 계산서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비용은 저렴한데 결과는 최고야. 정말 놀라운 일이지. 데이비드도 감탄했어요. 퇴원하기 전날 밤 저희 가족은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니 꿈만 같았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 오길 잘했어요. 사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병원을 걱정했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가 용감한 결정을 했어요. 만약 일본에 그냥 있었다면 마이클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죠.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에밀리,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잖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간호사들이 하나씩 와서 인사해 주었어요. 워커 교수님 가족,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이런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동안 가족처럼 돌봐준 분들이었습니다. 김미영 코디네이터도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공항까지 차량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미국 도착하시면 이 서류들을 담당이에게 보여주세요. 퇴원 후 처치 방법부터 복용할 약까지 모든 게 영어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간판이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였어요. 퇴원 후 이틀 동안 서울에 더 머물렀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호텔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데이비드의 걸음걸이가 수술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숨이 안 차네. 정말 신기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으니까 그렇지. 한강공원에도 갔어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활기차게 걷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건강해 보이네. 사라가 말했어요. 의료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이야. 제가 이번에 직접 경험한 바였어요. 서울 시내를 구경하면서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아시아 도시가 이렇게 선진적일 줄 몰랐어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전통시장에도 가봤어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병원 치료받으러. 아, 그래요? 우리 병원 좋지요. 많이 나아졌어요? 영어는 못하셔도 몸짓으로 소통이 됐어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한주용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께 한 달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과 의료진 덕분에 남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35년간 미국에서 의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은 처음 봤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까지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꼭 알리겠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워커 드림.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가는 길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에밀리, 이번 일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의료 선진국이 어디인지는 시설이나 기술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불안하게 도착했던 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러. 사라가 말했어요. 그래, 꼭 다시 오자.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데이비드는 건강을, 저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아이들은 편견 없는 시각을 얻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발전된 곳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기 검진에서도 완벽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담당이조차 놀랄 정도로 깨끗한 수술 결과였습니다. 이 수술을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한국 삼성서울병원에서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네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데 미국 의사도 인정하는 수술 결과였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더니 데이비드의 수술 기록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한국 의료가 그 정도야? 내가 35년간 봐온 것 중 최고였어. 기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하지만 아시아 의료는 편견이야.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많아. 동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한국과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밀리, 당신 이야기가 상부에 전해졌어. 한국 의료진과 교류를 추진하려고 해.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두 나라의 의료 교류에 도움이 되다니요. 데이비드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왜 갑자기 한국어를? 언젠가 다시 가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정말 그럴 계획이에요. 내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환자 가족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독일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등산도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중국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만난 인연들이 참 소중해졌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마이클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사라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주용 교수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워커 교수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데이비드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환자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지속적인 관심도 한국 의료의 특별함 중 하나였어요. 미국 의료진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강연도 했어요. 환자 중심 의료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국 의료진은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줍니다. 이런 따뜻함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 같아요. 강연 후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에밀리, 나도 한국 병원을 견학해보고 싶어. 한국 의료진과 교류할 기회는 없을까? 이런 반응들이 정말 기뻤어요. 데이비드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자주 그때를 떠올려요. 여보, 한국에서의 한 달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도 그래.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많이 배웠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글도 쓰고 있어요. 미국 의료계 잡지에 기고할 예정입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미국에 알리고 싶어요. 편집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을 깨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의료를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오늘도 데이비드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그의 걸음걸이가 정말 가벼워요. 에밀리, 고마워. 한국 가자고 해줘서. 우리 함께 한 일이야.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그리워요. 한주용 교수님, 김미영 코디네이터, 간호사들, 재활치료사까지 모두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데이비드는 건강을, 저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아이들은 편견 없는 세계관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들 마음도 따뜻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35년간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을 한국에서 느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의료라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어요. 의료 교류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은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데이비드처럼 제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 의료진을 만났을 때였어요. 한국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기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